요즘 물가가 꼭 두더지 잡기 게임 같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못 때려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 두더지처럼 튀어오르는 각종 물가 상승 소식에 미국 연준도, 한국은행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의 우려마저 커지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전문가 진단 들어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말을 거의 달고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네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이것도 IMF 이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IMF 터졌던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6%대를 찍은 거고요. 그때 이제 98년도에 6.8%를 찍은 네.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만큼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겠죠. 물론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자,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그러니까 4%대, 5월에 5%대, 예. 6월에 6%대. 이렇게 되면 7월에 그럼 7%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7% 되면 진짜로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발 좀 7%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바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7%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6%대에서 정점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7%대 도달하는 거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유가가 현재 이 네. 상황에서 근처에서 그런 이제 안정세를 보인다면 아마 정점은 6%대 근처에서 네.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최근 국제 유가를 보면은 이제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9달러대로 안정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이 문제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난방 수요 늘면은 뭐 월가에서는 유가가 300달러 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고유가 상황이 그렇게 쉽게 진정이 될까요? 일단 300달러가 넘을 거라는 그런 예측들은 조금 과도한 예측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추워지면 기름 더 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까지 안 끝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오페크에서 얼마만큼 또 증산을 해주느냐. 거기서 네. 충분히 증산을 해주면 유가는 또 안정화의 단계로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를 봤으니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남아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그 행보, 그 경로는 좀 예상이 갑니다. 인상 쪽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선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보폭이 얼마 정도 되냐 이게 네. 중요하겠죠. 인상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25% 인상이냐, 0.5% 인상이냐. 물론 미국처럼 0.75%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0.5%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0.5%포인트 인상은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근래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로는 거의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황 전체적인 국면을 좀 돌아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쇼크 맞았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쇼크 맞았죠. 자, 이제 그다음은 무엇이 될 것이냐. 물가와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경고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합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 네. 이미 가시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는 오르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높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죠.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침체 단계는 아니고 곧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그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이상 되는 것을 경기 네. 침체로 봅니다만 그렇죠. 실질적인 개별 경제 주체는 예를 들어 3% 경제 성장하다가 1%로만 떨어져도 경기 침체라고 이미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가 흔히 경기 침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2분기에 물론 아직 전망치입니다.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돌입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네.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증시는 통상 경기보다 한 반년 정도 선행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주가 지수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20%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2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네.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강도,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지속 기간 여기에 네.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침체를 100%다 반영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연구원님 이상한 게 이제 미국은 한 달 전만 해도 경기가 연착륙할 거라고 했거든요. 연준에서. 네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한 달 사이에 이 변화가 뭘까요? 그만큼 경기 하락, 그러니까 GDP 증가 속도가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연준의 그런 견해들은 사실상 100%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연준이 돌아서겠구나.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구나.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계속 간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기준금리를 안 떨어뜨릴 거고요. 언제쯤 떨어뜨릴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정도로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경기 침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게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니까요. 근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 2024년까지는 그럼 주식시장은 계속 안 좋게 그렇게 전망을 해야 물론 되는 주식시장은 선반영, 조금 앞서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2023년 하반기 연말 근처를 가면 주식시장은 이미 그럴 가능성을 반영하기 네. 시작하겠죠. 근데 그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수출 의존도라서 더 심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미 그런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물론 이제 약간은 다른 이유들도 섞여 있습니다만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네. 지금 둔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 같은 것이 네.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 반도체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예.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깨지고 이렇게 환이 깨지면 정말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주체들의 대응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개별 주체도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이라든지 네. 혹은 소비 의사 결정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ETY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